여러분은 나스닥 100 지수 TF 하나만 매수했을 뿐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혁신 기업들을 소유한 주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무려 100개의 초량 혁신 기업의 주주가 되는 셈이니 S&P 500이 미국 경제 전체를 담은 종합 선물 세트라면 나스닥 100은 프리미엄 테크 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최종 자산은 무려 8억 6천만 원에 달하며 총 수익률은 61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길잡이 김장부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S&P 500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스닥 100이 수익률이 2배나 높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무작정 종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누가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을 해주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스닥 100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익률이 더 높은지, 어떤 TF를 골라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나스닥 100의 정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971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전자주식 거래소로 과거 사람들이 직접 만나 거래하던 방식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혁신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테크 기업의 요람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만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이유는 나스닥 본연의 색깔인 기술 혁신 기업 위주로 구성하여 순수한 성장주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에 포함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종목 변경은 연 1회, 그리고 비중 조절인 리밸런싱은 연 4회 철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정 개별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24%를 초과하면 20%로 강제 조정하는 등 시스템이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줍니다. 결국 투자자가 일일이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검증된 시스템이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나스닥 100 TF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 나스닥 100의 상위 10개 종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기술 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한다면 엔비디아의 주주인 셈이고 맥북을 사용한다면 애플의 주주이며 도로 위 테슬라를 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메타와 유튜브의 구글, 그리고 브로드컴과 팔란티어까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모든 혁신 기업이 이 100개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글로벌 천재 과학자들과 경영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스닥 100과 S&P 500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수에서 100개와 500개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상장된 거래소와 금융주 포함 여부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주의 비중인데 S&P 500은 약 30%인 반면 나스닥 100은 50에서 60%에 육박합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동력이 강력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의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며 나스닥 100은 그야말로 프리미엄 테크 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숫자, 즉 지난 5년과 10년, 그리고 20년간의 실제 수익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1985년 출범 이후부터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은 14.8%이며 S&P 500은 11.5%입니다. 겨우 3% 내외의 차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순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일반적인 예적금의 3% 수익률과 비교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인 S&P 500과 14%인 나스닥 100에 매달 50만 원씩 20년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나스닥 100 투자자가 S&P 500 투자자보다 약 2억 7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이나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2006년부터 2026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하여 리얼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에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최종 자산은 4억 2천만 원이며 수익률은 254%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최종 자산은 무려 8억 6천만 원이 되고 총 수익률은 617%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부모님이 매달 50만 원씩 나스닥 100에 넣어주셨다면 지금 제 자산은 8억이 넘었을 거라는 계산이죠. 이렇게 백테스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장기 투자의 위력과 나스닥 100의 압도적인 성장세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적립식 투자가 아닌 거치식 투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2006년에 100만 원을 S&P 500에 넣어두었을 때 547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나스닥 100에 1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현재 가치는 1,500만 원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나스닥 100 지수에 열광하고 장기 투자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더 유리하고 강력한 장점을 가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시대의 주류인 혁신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익 기회를 포착한다는 점입니다.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100은 정보 기술 분야가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S&P 500은 헬스케어와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자의 등이 골고루 섞여 있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주와 빅테크에 초집중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기마다 진행되는 자동 리밸런싱을 통해 언제나 최고의 100개 기업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3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2월마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대신 새롭게 떠오르는 강력한 혁신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지수 전체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과거 테슬라가 급성장할 때 자동으로 지수에 편입되어 오늘날 상위권을 차지하게 된 과정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듯이 나스닥 100의 치명적인 단점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인데 높은 수익률의 대가는 결국 심리적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인 MDD를 비교해보면 닷컴 버블 당시 S&P 500은 49%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나스닥 지수는 무려 81.76%라는 처참한 폭락을 경험하며 많은 투자자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주 비중이 높은 S&P 500과 나스닥이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며 동반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S&P 500이 25% 하락할 때 나스닥 100은 35%나 밀렸습니다. 기술주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특정 섹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정보기술 업황이 나빠질 때 대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환상적이지만 반대로 거품이 빠질 때는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의 상관관계인데 기술주 특히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기업 가치 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 지금 당장 받는 것과 1년 뒤에 받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하면 쉽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나중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며 이것이 성장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가 타격을 입는 이유는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나스닥 100 지수는 고점 대비 35% 넘게 폭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S&P 500은 25% 하락에 그쳤으니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금리에 얼마나 취약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네 번째 단점은 상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지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의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 세 개 종목의 비중만 합쳐도 25%가 넘는 초집중 구조를 보입니다. 이 거대 기업들 중 하나만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나스닥 지수 전체가 휘청거리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은 S&P 500과 비교했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스닥 100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미국 시장에 상장된 ITF를 직접 사는 해외 직구와 국내 상장 ETF 매수로 나뉩니다. 해외 직구의 대표 주자는 QQQ와 QQQM인데 이 둘은 운용사가 같으면서도 수수료와 한 주당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 타이거와 코덱스 그리고 에이스와 라이즈 등 다양한 자산 운용사의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 중에서는 현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자산 규모 7조 원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는 대부분 0.13에서 0.15% 사이로 비슷하므로 자산 규모가 큰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해외 직구와 국내 상장 중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세금 문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로 QQQ를 매수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매매 차익 중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22%라는 다소 높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수익금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절세계좌 3총사인 ISA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낮은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더욱 강력한데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냅니다. 이렇게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연 효과를 활용하면 그만큼의 세금 액수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각 방식에 따른 실제 세금 액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인 QQQ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수익에 22%를 적용하여 총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일반 계좌는 15.4%를 적용받아 154만 원을 내며 이는 해외 직구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ISA 서민형 계좌를 활용하면 400만 원가격, 선언 비과세 후 9.9%만 적용되어 59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55세 이후 수령할 때는 5.5%인 55만 원만 내면 되니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세금만 따져본다면 절세계좌 3총사를 통해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를 사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직접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강력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달러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해주므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직구도 고려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달러 자산 확보가 목적이라면 해외 직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QQQ와 QQQM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같은 인베스코라는 운용사가 왜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두 개나 만들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원조격인 QQQ는 1999년에 출시되어 역사가 깊지만 수수료가 0.2%로 경쟁사들에 비해 다소 비쌌습니다. 이에 운용사는 2020년에 수수료를 0.15%로 낮춘 QQQM을 출시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새롭게 유입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롭게 해외 직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QQQM을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이미 QQQ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매도하고 갈아탈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S&P 500과 어떻게 조합할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가장 커서 거래가 활발하고 안정적인 타이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하지만 코덱스나 에이스 역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지수를 잘 추종하므로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에서 매수하기 편한 것을 고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같이 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투자자라면 두 지수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의 엔진과 같고 나스닥 100은 그 함선을 더욱 빠르게 전진시키는 초강력 부스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현재 두 지수 모두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단순히 1년이나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10년 이상 머무르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S&P 500은 하락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스닥 100은 상승장에서 자산 가치를 퀀텀 점프시켜주는 환상적인 짝꿍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7대3 혹은 6대4 정도로 비중을 조절하며 나만의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종목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위 종목이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수를 선택하느냐보다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인내심과 끈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나스닥 100의 정체부터 수익률 100 테스트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아주 탈탈 털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스닥 100과 S&P 500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소중한 투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지수에 내 자산을 태우고 시간의 마법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스닥 100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당당한 주주로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기를 김장부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절세 계좌를 확인해 보시고 단 한 주라도 미래의 혁신에 투자하는 실천을 통해 부자의 첫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길잡이 김장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스닥 100으로 부자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